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오하영 변호사입니다. 매년 9만 쌍 정도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80% 정도는 협의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소송을 대리하는 의뢰인분들은 그 20%에 속하는 분들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변호사가 처음 될 때만 해도 협의 이혼을 하는데 변호사를 굳이 찾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들 바뀌시고 의뢰인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서인지 협의 이혼을 하시는데도 사전에 점검을 받고자 혹은 합의서를 정확하게 적고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혼 건수의 총 80%를 차지하는 협의 이혼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과 협의 이혼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 이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적 에너지가 덜 든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서로 협의를 해서 이혼하니까 당연히 변호사 선임비 이런 것도 들지 않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만 거쳐서 법원에 2번 정도만 출석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현격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요, 이혼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 즉 이혼을 할 것인지, 친권자, 양육권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제3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세세하게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가는 길 굳이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 상대방이 재산이 뭐가 있는지 굳이 궁금하지 않으면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냥 빨리빨리 좋게 원만하게 끝내겠다 하시면은 협의이혼을 택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얼마가 어떻게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겠다.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반드시 재판상 이혼의 길을 택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으로 갈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은 배우자와 이성적인 상태의 통상적인 대화가 좀 가능하다라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인데요. 두 사람의 감정이 너무 상해서 일상적인 대화조차가 불가능하면은 이거는 협의를 하려 해도 협의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협의에 협조도 꺼내지 못하고 결국은 재판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80%의 부부가 그래도 협의이혼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대부분 그래도 대화가 통한다는 상태인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이혼 조건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한 합의를 빠짐없이 챙기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가, 혹은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양육비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와 관련된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하게 합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함께 모아왔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재산 분할의 문제, 그리고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하는 것이라면 위자료를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위자료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합의를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요, 협의이혼을 하고도 다시 성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이 제기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빨리 이혼부터 하지 뭐 해서 협의이혼 신고만 덜컥하고 다 끝났다 이러고 계시면 안 되세요. 2년 안에 재산분할 소송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면요, 모든 분야에 대한 합의를 꼼꼼히 하신 다음에 이 합의를 문서화된 형식으로 합의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합의서 공증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공증은 경우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공증받는 이유는요, 만약에 상대방이 합의를 해놓고도 이걸 이행하지 않을 때 이 공증 문서를 토대로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재산 분할을 줘야 되는 입장인 경우에는 굳이 공증까지 살 필요는 없으세요. 공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성립되면 그 합의서 자체만으로도 효력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굳이 공증을 살 필요까지는 없는데, 반대로 내가 일정 부분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서라도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자와 이혼 조건에 대한 협의도 하고 공증도 섰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변호사님 이거 합의서 엎을 수 없나요? 엎을 수 있습니다.
이 협의이혼 공증이라는 건요, 공증을 했다고 해서 대단한 효력이 부여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협의이혼 신청을 해놓고 공증을 받잖아요. 근데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혹은 한 사람이 나 협의이혼 못해, 협의이혼 이거 안 할 거고 난 소송이혼 할 거야 라고 하고 약속을 깨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협의이혼 공증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재판상 이혼으로 갔을 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재산분할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첨삭이 되기는 하지만, 협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했을 때 이거 공증 내용대로 판결 내려주세요 판사님 한다라고 해서 판사님이 이 공증 내용대로 판결을 그대로 내려줄 의무는 없어요. 판사님은 이 합의 내용과는 별도로 재산의 분포, 기여도 등을 따져서 독자적인 재산분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거대로 판결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공증까지 했는데 내가 이 합의서 내용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거 모르고 재판상 이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의 장단점과 협의이혼을 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점 3가지를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재판을 대리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저렴하고 원만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이혼이 좋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물론 헤어지는 마당에 10원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그러나 이혼하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재판상 이혼하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좀 원만하게 빨리 끝내지 않을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 하실 때에는 법적으로 후속적인 분쟁의 여지가 없게끔 합의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